네. 매주 수요일 MTN 막강증권부 기자들과 함께하는 주주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칠 좀 하셨네요. 네, 오늘 그래도 이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간만에 한번 분칠 한번 해봤습니다. 별 네. 달라질 건 없는데요. 네. 네, 평소 죄송합니다. 때 정말 그냥 생얼로 나오시다가 네. 뭔가 그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봄이니까요. 벚꽃도 아. 하는데 좀 저도 화려해 보이고 싶은데 저만 칙칙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좀 칙칙하네요,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일단은 사실 지난달에 이제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제 주주총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렇죠. 특히나 이제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기업들 한 군데를 제가 주주총회를 직접 좀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 네. 예, 그래서 기사에서 다루긴 했는데 여기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나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기업은 일단 신일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신일산업. 네네네. 그게 뭐 M&A, 뭐 적대적 M&A로 굉장히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사실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신일산업은 사실 뭐 신일, 한일 뭐 이렇게 하면 가끔씩 그 네이버에 그 여름마다 검색을 해보시면 선풍기로 아마 유명할 겁니다. 아, 선풍기. 예, 그리고 이제 전기 오븐이나 이제 히터,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생활 제품을 만드는 네. 회사인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설립 시기는 1959년으로 업력이 어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네, 거의 뭐 40년 넘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매출액은 1,202억 원으로 이제 전년과 비교해 32%가량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148% 증가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그렇죠. 나름 네. 최근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이자 이제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황기남 씨가 그 지난 2월에 네. 그 11.27%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제 경영권에 이제 분쟁에 휩싸였는데요. 네. 그 지난달 17일에는 주총을 대비해 의결권 위임을 이제 권유하는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항노무사는 주총에서 승리한다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극소수의 경영진이 아닌 네. 전체 주주와 근로자를 위해 경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황기남 그 노무사의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 아, 직접 네네. 따오셨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신일산업이 천안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고 그리고 주변 얘기를 듣고 제가 공시된 자료들을 보니까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미래 가치도 아주 높은 회사다. 전통도 있다. 브랜드 가치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고요. 또 경영진에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주로서의 어떤 모든 권리를 다 거부를 해왔습니다. 네. 저분이 이제 뭐 어떤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진에 어떤 문제가 좀 실제로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하시기로는 이제 뭐 투자를 더 이제 회사를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더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좀 저조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사실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주주 가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예전보다 적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직접 뛰면은 좀 더 네. 이제 소액 주주나 주주를 위해서 네. 발로 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네네. 황기남 씨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지. 그렇죠. 네. 뭐 갑자기 나오신 분 같은데 네네. 어떤 배경에서 이 지금 신일산업이라는 곳을 이렇게 적대적 M&A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주총은 끝이 났지만 네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불씨는 살아남아 있는 어떻게 거죠. 할지 또 이제 좀 지켜봐야죠, 계속. 네. 네네. 주총장 분위기가 뭐 심상치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해 보건데 네네네. 굉장히 쌀벌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사실 주총장부터가 일단 굉장히 외지였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네네네. 그때 점심도 못 먹은 날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주총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외지였다 보니까 제가 식사를 맞아요. 물론 뭐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짜증났던 표정이 기억이 나요. 네, 거의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황폐한 곳에서 이제 했기 네. 때문에 조금 이제 점심 먹기가 좀 어려워서 그게 좀 네.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 신일산업은 이번 주총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신일산업의 하청업체 공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황씨 측은 이제 최근 3년간의 신일산업이 이제 주총 장소가
관광 호텔이나 뭐 리조트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이제 했었는데 왜 이번에 굳이 이쪽에서 네, 했는지 네. 이제 좀 의아하다라고 했고요. 네. 제가 직접 이제 가본 결과로도 자가용이 없으면 사실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네. 그 공단을 지나가지고 이제 비포장 도로를 한참 들어가서야 주총장이 보였는데요. 네. 그 근처에는 이제 곳곳에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였다시피 경찰이 배치돼 있고 네. 의경들의 차량도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살벌했는데요. 카메라는 직접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외경을 찍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입구에서는 신일 직원들로부터 주주 여부를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받고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주총도 제 시간에 시작을 못하고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지나서야 시작이 됐다. 겨우 뭐 진짜 진통 끝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때 상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주총은 사실 9시에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공시가 돼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신일 측이 이제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그리고 회사 이제 황씨 측이 위임받은 부분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그 일단 시기상으로 보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먼저 위임을 받고 그리고 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문서를 받아놨는데 주총장이 와서 보니까 황씨 측이 그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은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랑이가 뭐 벌어졌었는데 전화 연결을 네네네. 즉석에서 했다면서요? 계속 이제 뭐 그 어떻게 이게 맞냐, 이 문서가 맞냐, 전 문서가 맞냐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그 해당 주주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이사 확실히 황씨 측에다 위임을 한 게 맞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거의 네. 100만 주가 넘기 때문에 네. 사실 황씨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식이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그렇게 또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또 안쪽에서는 반대로 왜 이렇게 주총이 늦어지냐.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뭐 또 자리가 모자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실랑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10시가 넘어서 주총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황씨 측이 사실 이번에 가장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제 정관 변경과 신규 이사진 선임입니다. 네. 정관 변경은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정관 변경에는 이제 적대적 방지 조항을 일단 그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지 이제 그 그렇죠. 황기남 씨도 포함해서 신규 이사진이 이제 선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관 변경이 이제 2안인데 2안이 통과되게 되면 3인인 이제 황씨 측 신규 그 이사 선임권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네. 됩니다. 그 2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 이제 발언권에 대한 고성이 오고 갔는데요. 황씨 측은 이제 김영 회장이 보유한 420만 주 중에 300만 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300만 주 중에 반이 신한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고 네. 나머지는 SC제일은행에 이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그 SC제일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는 주식은 이제 공시를 하지 않아 공시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주총이 끝나고 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SC 그 제일은행. 제일은행에서 담보를 받아서 이제 빌린 돈이 있잖아요. 담보대출을 해서 또 이제 이거를 그 지분 확보에 썼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좀 있던데 그렇죠.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번에 사실 이런 그 지분 싸움이 좀 있다 네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SC제일은행 담보 제공돼 있다는 게 사실 공시가 안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인데 설명할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황씨 측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지만 네. 이제 회사 측은 당일날 법적인 걸로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나면 얘기를 네.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서는 이제 결판이 안 난 상태죠. 네. 근데 일단 그 5%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네. 공시 위반으로 일단 이 의안이 이제 통과가 그렇죠. 그냥 돼버렸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신일 산업 측 입장으로 그냥 원안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이제 신일 측에서는 황씨 측이 이제 주주들 간의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이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5%를 위반해서 5% 이상의 의결권, 그러니까 한 11% 갖고 있다고 한다면 5% 이상, 그 6% 정도의 가량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고요. 그 바람에 이제 황씨 측은 거의 이제 그 의결권이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결국 신일 측 바람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뭐 이쯤에서 이제 신일 쪽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네, 인터뷰 해오셨나요? 네, 그 신일 측 이야기 좀 인터뷰 준비해봤는데요. 그 신일 측 이제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주 명부를 보니까 이미 4.8%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보유하신 분들이 연초에 와서 2월 6일 날 와서 0.3% 사놓고 5.2%다.
또 이게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여럿이 그룹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형성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 관계 당국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면 이게 공동으로 많이 묶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황 씨 측도 사실 굉장히 요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인터뷰를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많은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린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나라 상장회사 주주총회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회사, 그러면은 직접 주주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한 거고요. 또 그거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주주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앞으로 대응책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태네요. 네.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황 씨 측은 이제 주총 무효 소송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이제 가능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 측은 이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며 네.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비록 이번 주총 사건으로 이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의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주를 위한 이제 방안들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신일 대표 인터뷰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금년부터 저희가 이번 사업 회계전도부터는 아까 정관 재무제표가 통과됐기 때문에 결손금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할 그 여건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혼돈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절대 장난 매집을 한다든가 이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우호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기존 실주주들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분을 그 우호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 안 시키고 또 저희 같은 제2의 신일산업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45년간의 이제 역사가 있는 회사인데 네네. 이 회사가 갑자기 이제 적대적 M&A 이제 이런 부분에 휩싸이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황귀남 씨라는 분이 이 신일 산업을 인수를 했을 때 과연 정말로 회사가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45년간 이 선풍기 만들던 분과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노무사 출신의 분이 이 기업을 맡았을 때 과연 어느 분이 더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리고 네. 사실 주총장에 가서 또 이제 기자들끼리 있을 때 도대체 어느 분에게 조금 더 네. 이게 안배를 둬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옳은 겁니까? 그렇죠. 사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또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께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저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네. 아직은 사실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입장이긴 한데 네, 네. 사실 이제 당일날 말씀하신 대로 신일 측은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뭐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 선풍기 그리고 어떤 그 생활 가전을만 본 분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부도 위기를 털고 이제 그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어온 분과 그리고 또 이제 황기남 농사 측은 또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의 입장으로서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 정체되어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조금 팽팽한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이제 신일 측이 그 이번 그 주총에서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최근에 한번 그 이슈가 됐던 이제 PC 디렉트 네. 스틸 사건이죠. 투자자문이랑 그렇죠. 이렇게 M&A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스틸 투자자문이라는 이제 투자자문 회사가 이제 PC 디렉트 쪽을 이제 또 경영권이나 아니면 그 뭐 횡령 배임설이 있다라는 등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투자 차익이나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 먹고 이제 나가는 걸로 결국 좀 결론이 나서 네. 결국은 PC 디렉트의 경영권 방어로 끝이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와 지금 유사하게 이제 신일 측은 이제 그 황기남 노무사 측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단기간에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사실 그간에도 적대적 M&A로, 그러니까 뭐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뭐 권익을 뭐 지킨다 이러면서 이제 적대적 M&A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지만 그때마다 뭐 먹튀라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시세 차익 노리고 좀 시도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인식이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신일산업 이번에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신일산업 지금 최근에 그 경영권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굉장히 널뛰었어요. 네네네. 예.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그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주가를 출렁이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되는 장세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신일산업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지 경영권 방어 계속 잘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신일산업 주총 현장 생생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기자실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